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토지를 개발,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로의 확보입니다. 이전 영상 건축법,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에 이어 이번 영상은 국토개발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도로 확보.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의한 요건에 맞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는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흔히들 접도 의무라고도 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는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과 농막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서 본인 소유 농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 연면적에 따라 도로의 너비는 달라집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 인허가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들 도로에 접한 토지는 반대편에 이면도로가 없다면 맹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림 임야의 경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토지는 건축법 제44조에서 요구하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정반대의 규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쉬운 우리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야 할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과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개발행위 허가 진입도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란 허가 대상 토지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서 법정도로, 건축법상 도로와 허가 대상 토지의 연결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로서 부지 조성 목적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과 규모 제한에 종속되어 부지 면적의 일부로 개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진입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 법정도로 연결 원칙과 부지 조성 규모별 폭을 기준으로 개설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 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정도로 접속 원칙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 30,000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으로 개발행위 규모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단지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합니다. 법정도로 접속 원칙과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폭 기준에 대한 완화 심의에 대해 알아보면 진입도로폭 완화 심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터널, 통로한 거, 교량 등 확장이 곤란한 경우,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이 도로폭 기준에 미달하는 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환경오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주민이나 지자체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부지 면적의 50% 이내, 최대 3,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건축물 증설을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폭 확보 기준에 적합한 기존 도로에서 건축물 부지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해당 도로의 연장이 약 35m 이내로 짧고 당해 건축물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도로인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정 구간 약 50m에서 100m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어 차량 및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비도시 지역에서 허가 대상지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준 도로폭 이하의 다른 도로가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타 앞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도로폭 완화가 필요한 경우,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앞에 설명한 경우와 다른 경우에도 심의를 통하여 완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게끔 처음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의 경우에는 앞의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부지 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중축, 개축, 재축을 하는 경우, 신축은 제외됩니다.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등 교통 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도로 접속 원칙과 개발행위 규모별 진입도로폭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도 적합해야 하며, 보존산지인 공익용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보존산지에서의 진입로 개설은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죠. 보존산지 행위 제한은 산지관리법에서 열거된 행위만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에서 진입로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는 가능하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입로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절토,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연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의 진입로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보존산지에서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 성토, 사면을 제외한 유연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만을 보존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남목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시 시장 등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도로요건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 10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거나 중간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산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보존산지에서는 법정도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 성토사면을 제외한 유연업이 3m 이하,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만을 보존산지인 공익용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진입로는 법정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영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인소유 사도, 현황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